쌤이랑 오늘 배울 이제 순열은 쌤이 이제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고 싶은데 약간 줄임말로 좀 해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순열은 쌤은 순서대로 일단 나열로 알려주고 싶어. 정의도 쌤이 한번 짚어주긴 할 거지만 순열은 순서대로 나열이랑 같은 표현이고요. 이 순서대로 나열이란 무슨 표현이라면요, 줄 세우기. 그래서 쌤은 예시를 보통 사람을 줄 세워줄 겁니다. 알겠죠? 그래서 사람 세팅을 해볼 건데 그냥 제일 기본적으로 A, B, C, D를 가볼 건데 이 순열과 조합이 앞에서 했던 경우의 수, 뭐 합법칙과 곱법칙이 좀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그냥 기호로 좀 어떤 새로운 용어로 배우는 것 뿐인 거예요. 알겠죠? 별 다른 내용은 없을 건데 혹시 쌤이 이 5명을 줄 세우고 싶어. 그럼 5명을 줄 세우다 보니까 몇 칸이 필요하겠어요, 공간이? 5칸이 필요하겠죠. 세팅하고 이제 줄을 세우는 거예요. 맨 앞자리에 누가 올까?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. 5명 중에 누가 오고 싶어 하겠죠. 그럼 5명 중에 누구를 뽑아야 될 거 아니야. 누가 올 거야? 5명 중에 1명 오겠죠. 5가지. 그럼 A가 왔다고 쳐볼게. 그럼 생각해볼게요. 이 두 번째 자리에는 5명이 다 올 수 있나? 이제 누가 뭐다? A는 앞에 섰으니까 A가 못 오죠. 그럼 남은 4명 중에 1명이 오는 거예요. 그럼 또 몇 가지로 쓰겠어요? 4가지로 쓰겠죠.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다 한 가지씩 줄어들면서 결국 무슨 내용이야, 얘들아? 마지막 남은 D가 어디에 앉겠어요? 맨 뒤에 줄 서겠죠. 그럼 마지막 1명이 맨 마지막에 줄 세우는 건 뭐 솔직히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곱하기 1로 써주시면 됩니다. 그럼 잘 봐요. 내가 5명을 첫 번째 자리에 A도 앉히고 두 번째 자리에 C도 앉히고 이게 순서대로 앉혔잖아요.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일로 좀 해석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다 뭐 할 겁니까? 곱하기 할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5부터 1까지 곱했죠. 다시 볼게요, 얘들아. 혹시 4명을 줄 세워 볼게요. 4칸 필요하죠. 그럼 여기 맨 앞자리에 누구 올 거야, 또? 4명 중에 1명 오겠죠? 그럼 세 번째 자리에는? 또 3명 중에 1명 오겠죠? 그럼 아까랑 똑같이 풀면 이렇게 풀리겠지. 그럼 선생님은 좀 뭐를 약속해주고 싶냐면요, 우리 방금 요거 뭐 푼 거지? 뭐 하기로 했었죠? 우리 뭐를 하려고 이렇게 543을 쓴 거지? 5명을 줄 세운 거 맞죠? 이거 431은 뭐 한 거야, 우리? 4명을 줄 세운 거잖아. 됐나요? 두 번째, 아니 5명을 줄 세우라고 했더니 이 답이 어때? 5부터 하나씩 줄면서 얼마까지 곱해? 1까지. 그러면 4명을 줄 세우라고 하니까 4부터 얼마까지 곱했어? 1까지 곱했네.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얘들아 7명을 줄 세워달래요. 문제를 읽어보니까 아니 뭐야 이거 7명 줄 세우는 문제였네? 그럼 답은 뭐겠어? 7부터 하나씩 다 곱하는 거겠죠? 요거를 기호로 표현했어요. 어떻게 표현했냐? 이렇게 7부터 1까지 곱하는 거, 4부터 1까지 곱하는 거, 어떤 숫자부터 1까지 곱하는 거를 우린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5 팩토리얼로 읽을 거예요. 써있나요? 오른쪽에 한번 써있을 텐데 느낌표로 쓸 건데 팩토리얼로 읽을 겁니다. 그 다음 책에는 이렇게도 표현이 나와 있죠? 이건 그냥 한글말인겨. 이 팩토리얼, 이 표현을 팩토리얼로 읽어도 되고 개수로 읽어도 되고 영어랑 한글 차이점인데요. 이 팩토리얼, 이 계승이라는 말 그대로 뭐라고요? 요 숫자부터 어디까지? 1까지 곱하는 거. 그래서 정의는 이 숫자가 5부터 1까지 곱하는 거긴 하지만 쌤이랑 약속을 할 겁니다. 이 5팩은 이렇게 푸는 거잖아. 그럼 뭐랑 똑같은 거야? 5명 줄 세우는 똑같은 거겠죠. 그럼 나는 이제 4명 줄 세우기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딱 짧게 팩토리얼도 팩만 말해주면 돼요. 이 토리얼 줄이면 돼. 그럼 4명 줄 세우기는 이제 두 글자가 되는 거지. 몇 팩? 4팩. 7명 줄 세우기 7팩. 약속하는 거야. 알겠죠? 그래서 이렇게 몇 명 줄 세우기가 수능에서 좀 많이 나와요. 그래서 쌤은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해주는 거고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할 거냐면 외울 겁니다. 알겠죠? 그래서 뭐 어렵지는 않은데 순서대로 가면은
2 곱하기 2 팩이겠죠. 얼마입니까? 2. 그럼 3 곱하기 2 곱하기 얼마입니까? 6. 이게 3팩이겠죠? 3팩은 6입니다. 그럼 4팩은 뭐겠어요, 얘들아? 4부터 1까지 곱하는 거 맞지? 얼마? 24. 5팩은? 왜? 5부터 1까지 곱하는 거니까 6팩은? 솔직히 6팩은 쌤들마다 선호가 다르긴 한데 외워두면 좋고요. 못 외워도 상관은 없습니다. 왜? 우린 여기까지는 다 외울 거니까. 5팩을 외우면 6팩은 쉬워요. 여기다 얼마 곱하면 되니까? 6 곱하면 되니까. 그래서 쌤이랑 이제 다음 시간에 뭐 오답을 할 때 이따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팩토리얼을 바로 쓸 건데 그게 뭔 말인지 알아야 되고 계산도 할 줄 알아야 돼.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. n팩은 이제 쌤이랑 뭐로 약속하자고요? 정의 말고 얘는 n명 줄 세우기야 이제 쌤이랑 알겠죠? n팩은 여기 안에 들어오는 숫자 인원만큼 줄 세우는 거예요. n팩은 근데 n팩을 구하는 방법이 뭐라고요? n부터 하나씩 줄면서 얼마까지 곱할 겁니까? 1까지 곱할 거예요. 됐어요? 팩토리얼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. 수능은 안 나갔는데 이거 할 줄 알면 나머지는 쉬워요. 쌤이 아까 5명을 줄 세웠잖아요. 5팩으로. 근데 5명은 이제 줄 세우지 않을 거고 한 3명 정도만 줄 세우려고 좀 에이스들만 뽑을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5명 중에서 여기 안에 뽑힐 사람 3명밖에 없습니다. 3명은 줄 세울 거기도 하고. 그럼 볼게요. 여기에 누구 올 거야? 5명 중에 아무나 오겠죠. 그럼 여기 두 번째 자리는 누구 올 거야? 이제 B가 왔으니까 남은 4명 중에 경쟁을 하겠죠. 4. 그럼 마지막 자리는 남은 3명 중에 1명 경쟁을 하겠죠. 끝입니다 이게. 그래서 이 543은 봐봐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은 우리 이거 어떻게 한 거였어요? 5명 중에서 자리가 몇 개밖에 없어. 3자리. 그래서 뭐 한 거예요? 3명을 뽑았죠? 그 다음에 뭐 한 거야 우리는? 줄까지 세운 거야. 뽑아서 줄 세우기. 이게 오늘 배울 순열입니다. 그래서 지금 보면 알겠죠 얘들아? 5명 중에 몇 명을 뽑았죠? 3명을 뽑아 줄 세웠죠. 그래서 이 543이란 계산한 방법은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요 5P3이라고 표현할 겁니다. 그래서 지금은 처음 배우죠? 이거를 계산하는 것보단 요게 뭐를 뜻하는지 아는 게 더 중요해. 이거 뭐라고 얘들아? 이렇게 해석해달라고.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줄 세워달라고. 됐어요? 그럼 요거 뭔 말이야? 7P2. 7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줄 세우기. 이거를 너네가 이 개념으로 이해하면요 계산하는 방법을 절대 안 까먹습니다. 왜? 너네 7명 중에 2명 줄 어떻게 세울 거야? 7명 세팅되어 있어. 자리 2자리밖에 없어. 여기 누구 올 건데? 7명 중 1명 오겠죠? 보고 있죠? 한 소리? 여기 누구 올 거야? 남은 6명 중 1명 오겠지. 끝이야. 그러면은 이제 이 7 곱하기 6 우리가 요 정의를 좀 해석해서 문제를 풀 건데 또 계산한 거면 좀 어떻게 공부하면 좋냐?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얘들아 여기 앞에 숫자부터 시작입니다. 이 7부터 시작하는 거고요. 이 2는 뭐냐면은 2는 개수예요. 7부터 시작해서 2개만 곱하는 거예요. 어떻게? 하나씩 줄어서. 됐나요? 10P3 얼마일까요? 10부터 시작해서 3개 곱하는 거예요. 하나씩 줄면서. 어떻게? 10, 9, 8. 근데 그 내용이 뭐랑 똑같다고요? 10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거랑 똑같다고. 그럼 10명 세팅되어 있으니까 여기 누구 오겠어? 10명 중에 1명 오고 9명 중에 1명 오고 8명 중에 1명 오겠죠. 그게 똑같다 이렇게. 됐습니까? 그래서 줄 세우기랑 이 수결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같이 공부를 하는 내용이고요.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순열만 기억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좀 이제 기호랑 친해져야 되니까 이렇게 쓰는데요. 약간 좀 어떻게 쓰는 거냐? P는 너네가 쓰는 것처럼 쓰고요. 숫자를 조그맣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.
아니면 숫자를 크게 아니, 숫자를 너네가 기본적으로 쓰는 것처럼 쓰고 P를 쓰게 크면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얘보다는 얘가 좀 나을 것 같아. 숫자를 좀 작게 써야 됩니다. 요거 안 돼요. 이거 안 됩니다. 순열 아니에요. 뒤에 왼쪽이랑 오른쪽 숫자를 무조건 조그맣게 써줘야 돼. 알겠죠? 그래서 정확한 기호로 많이 써볼 건데 정확한 기호는 NPR입니다. 그래서 N이랑 R을 좀 많이 쓰니까 N을 좀 많이 씁니다. 그래서 오늘 배울 순열은 NPR이고 그 다음 배울 내용은 이제 조합이거든요. 여기서 이 알파벳 P만 C로 바뀌어요. 헷갈려. 그 정확히 오늘 알고 가야 되니까 오늘 배울 NPR 정리해볼게요. 오늘 처음 배웠지만 이거 해석할 수 있다고. 뭐라고 했죠 내가 아까? 그래서 잘 봐요. N명이라고 공부를 했죠. 근데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. 근데 쌤이 왜 N명으로 공부했냐? 서로 다른 N개랑 솔직히 사람 N명은 그렇게 다르진 않아. 사람이 똑같나요? 다르죠. 서로 다른 N개. 그래서 이 순열은 사람이 좀 많이 나오지만 사람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. 근데 서로 다를 거야 다.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인 것 좀 기억하면 될 것 같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몇 개? R개를 뽑아. 그다음 뭐까지 할 거야? 줄 세우기까지. 나열까지. 그래서 이 순환이라는 표현은 줄 세우는 거랑 똑같다. 그래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나열하는 게 NPR입니다. 됐나요?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요거 얘들아 일단 해석 어떻게 하자고 해석? 8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줄 세우기. 계산하는 방법은 8부터 시작해서 3개. 8, 7, 6. 됐나요? 그 다음에 요거 어떻게 읽자고요? N팩. 우리끼리 뭐로 통하자고? N명 줄 세우기. 계산하는 방법은 N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? 1까지 곱하기. 항상 정의야. 이 팩토리얼은 이 숫자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하는 겁니다. 됐나요? 그래서 이런 게 순열이니까 성질 몇 개 정리하고 가볼게요. 알겠죠? 일단 1번은 뭐 할 필요 없을 거. 좀 어려운 이거 가볼까요? 뭐부터 가볼까? 이거? 나와있나? 3개? NPN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? N명 중에서 N명을 뽑아 줄 세울 거야. 근데 이게 얘들아 N명 중에서 N명을 뽑는다는 표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? 그냥 다 줄 세우는 거잖아. 전체가 N명인데 N명을 뽑는데 그럼 다 줄 세우는 거니까 N팩 맞습니다. 두 번째 요거 어떤 표현일까요? 0팩. 근데 이게 정의야. 0일 것 같죠? 1이에요. 그래서 좀 어이없을 수 있지만 외워주는 것 때문에 정인데 일단 왜 1이냐? 나도 몰라. 근데 0팩을 못 구해. 왜? 이 팩토리얼 선생님 뭐라고 했었죠? 요 숫자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하는 거 잘 봐. 근데 하나씩 줄 거잖아. 그럼 1 언제 나와? 1 안 나와. 맞죠? 0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어봐. 1이 나와 안 나와? 안 나와. 그래서 못 구하는데 그냥 1이래. 그냥 수학자들끼리 그냥 정의 내린 거예요. 됐습니까?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은요. 요거는 오늘 대표 문제도 잘 안 나오겠지만 알고 있어야 되고 선생님 다음 시간에 또 강조 한번 해줄 건데 이 NPR을 이 팩토리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요걸 좀 같이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약간 뭔 내용이냐면요. 아까 우리가 7P2를 뭐라고 썼었냐? 아니 너무 크다. 조그만 거 가자 그냥. 5P2가 얼마였죠 우리? 5부터 시작해서 2개 곱할 거야. 5, 4, 20 맞죠? 근데 이거를 팩토리얼로 쓸 수 있는데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. 앞에가 5네. 혹시 5팩을 써보고 분모에 뭘 쓰면 5 곱하기 4만 남을까요? 3팩입니다. 왜? 5팩이 얼마야? 5부터 1까지 곱하는 거잖아. 그럼 5, 4만 남으면 누구 지어주면 돼? 321을 지우면 될 거 아니야. 그럼 321은 뭐랑 똑같아? 3P랑 똑같잖아. 그래서 5P가 얘로 바뀌어요. 그럼 지금 쌤이 시작을 앞에가 5니까 얘를 썼잖아요. 그럼 얘는 어디서 튀어나온 걸까? 5랑 2밖에 없는데 둘이 빼면 돼요. 그럼 뭔 말이냐? NPR은요 이 팩토리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앞에 거 팩토리얼을 분자에 써주시고요 분모에는요
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를 쓸 겁니다. 됐습니까?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정의 좀 하나 짚고 넘어가 볼까요? 여기 저기 그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한다고 되어 있죠? 약간 어떤 표현이냐면은 요런 거 말이 안 됩니다. 맞죠? 5명 중에서 마이너스 1명 뽑는 거 말이 안 되고,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? 요거 얼마 나올까요? 5P형. 5명 중에서 1명도 안 뽑는 거야. 약간 이것도 애매할 수 있지만 1. 이거는 아마 얘로 증명될걸? 이걸로 풀어볼까? 우리 한번? 5P형 N팩 5팩 앞에서 뒤에 거 빼줘. 5죠? 이거 N-1팩 1. 그래서 뒷자리 0 나오는 것도 1이다.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좀 알려주고 싶었냐면요, 요거는 안 돼 보이는데 혹시 요거는 안 될까? 3P5 애매하죠? 긴가민가하지?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얘로 해석하면 돼. 뭐라고요? 3명 중에 5명을 뽑아 줄 세울 거야. 돼? 안 되죠. 사람이 3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5명을 뽑아? 말이 안 돼. 어떡하? 사람이 중복 어떻게 뽑아? 안 되죠. 그래서 중복되는 거는 또 우리가 2항에 올라가서 배웁니다. 확률과 통계라는 단원 내에서. 그래서 일단 수능에서는 뒷자리가 커도 안 되고, 같은 건 돼요. 근데 크면 안 되고 음수도 안 되고,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니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, 항상 쌤이 개념 쳐주고 뒤에 대표 문제를 풀기 전에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을 짚어주거든요. 어차피 뒤에 대표 문제 있긴 해. 근데 한번 쌤이 짚어주고 문제를 풀 겁니다. 알겠죠? 그래서 그 내용 하고 문제 풀고 쳐보도록 할게요. 여기 내용은 없는 거 그냥 뒤에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한번 풀어주는 거니까 쓸 필요는 없습니다. 그래서 약간 그 탑5라고 해가지고 자주 나오는 문제를 정리하는 건데, 첫 번째랑 두 번째 약간 좀 비슷합니다. 아무래도 사람을 줄 세우는 문제다 보니까 이 친한 사람끼리 이제 이렇게 하죠. 친한 사람끼리 붙어있고 싶을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선생님 만약에 사람 6명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, 첫 번째, 이 6명 줄 세우고 싶어. 몇 가지? 6팩. 6명 줄 세우게 된 6팩. 6팩이 기억나는 사람은 720 말해주면 되고요. 그럼 보겠습니다.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. A, B 이웃해달래. 그 무슨 표현이야? A, B 둘은 꼭 붙어있고 싶은 거 맞습니까? 친하니까, 단짝이니까. 그래서 A, B 이웃하는 문제는요, 쌤이랑 묶어서 문제를 풀 겁니다. 좀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웃하니까 묶어서 풀 거예요. 그럼 잘 봐. A, B를 이웃해줘. 묶어. 나머지는 그대로 써. 그럼 묶는다는 표현을 너네가 어떻게 해석을 해주면 좋냐? 한 명으로 치는 거야. 그럼 몇 명으로 바뀌었어요? 5명 바뀌었죠? 5명 줄 세우기 몇 가지? 5팩. 근데 이게 애매한 게 A, B는 단짝이라고 묶긴 묶었는데 꼭 A가 앞에 서야 돼?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돼? BA로? 되죠?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요, 묶은 인원 줄 세우기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. 묶은 인원 줄 세우기. 몇 명 묶었어? 2명. 여기 2명 줄 세우기 들어가 줘야 돼. 몇 팩? 2팩. 쌤이 이제 다음 시간에 이렇게만 써줄 거야. 그럼 이게 너네 뭔 말인지 풀어야 돼. 근데 하나하나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뭐 해달라고요? 자주 나오니까 외우라고. 5팩 얼마라고? 120. 얘는 2 곱하기 1이니까 2겠죠. 됐습니까? 그래서 이 묶어서 푸는 거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는 묶은 인원 줄 세우기입니다. 알겠죠? 이거 한번 같이 풀어볼까 얘들아? C, D, E 이웃 몇 명? A, B, 셋, 넷 이렇게. 그럼 4명 줄 세울 거야. 몇 팩? 끝? 아니 이웃한 인원 몇 명? 3명. 3명 줄 세우기 3팩. 됐어요? 두 번째, 이웃하지 않는 거. 그러니까 이게 쌤이
약간 이 유형마다 좀 키포인트가 있으니까 그걸 좀 찝어서 문제를 풀어줄 건데, 이웃하지 않는 문제 유형은요, 좀 칸막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. 칸막이가 일단 왜 필요하냐? 이웃하지 않게 줄 세워달라는 건 둘이 싸웠다는 거야. 맞지? 이번엔 둘이 싸웠대. 그럼 그 사이사이를 누가 채워줘야겠어요? 다른 친구들이 채워줘야겠죠. 그래서 이 A, B 이웃하지 않은 문제는요, 칸막이가 있는 다음에 A, B를 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이 이웃하지 않는 친구들, 이 A, B 말고 나머지를 먼저 줄 세울 겁니다. 4명 줄 세워주세요. 몇 팩? 4팩. 조심해야 되는 거, 4명 줄 세웠죠. 그럼 이거야. 칸막이가 칸막이. 칸막이 이렇게 4개 있어봐. 그럼 어디 앉을게요? 이제 A, B 줄 세워야죠. 어디 앉힐 거예요? 여기 사이사이 앉힐 수 있겠죠? 근데 여기 서도 됩니다. 여기도 되고.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? A가 맨 앞에 있는 거고, 여기 오면 B가 맨 앞에 있는, 맨 뒤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양쪽 사이드도 상관이 없어요. 그럼 볼게요. 자리 몇 개? 5개 중에 사람 몇 명? 2명. 5자리 중에 2자리를 뽑아서 거기 앉힌 다음에 줄 세우는 것까지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5자리 중에 2자리 뽑아서 줄 세우는 거 OP까지 들어가 주면 돼요. 얼마라고요? 얼마라고? 5부터 시작해서 2개. 5, 4, 20. 24 곱하기 20이 되는 거예요. 알겠죠?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거 가보겠습니다. 요거까지 남녀 교대로. 지금 남자 여자로 바꿔도 되겠다. 그 다음에 뭐뭐 사이에, 양 끝에, 여기까지 일단 하고 가볼게요. 보겠습니다. 지금 총 몇 명 있는 거지, 얘들아? 6명 있는 거죠? 그럼 선생님이 6자리를 만들어서 줄을 세워보려고 했더니 문제에서 원하는 게 무슨 표현이냐면은 남녀 교대로래. 그 말 그대로 이제 남 이렇게 번갈아가서 이제 줄 세워달라고 하는 건데, 그럼 혹시 남녀 교대로 줄 세워서 앉으려고 봤더니 방금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남자 여자 앉아도 되죠. 근데 이것만 되나? 남자 셋 여자 셋이야. 무조건 남자가 앞에 서야 돼? 그럴 필요 없잖아. 누가 줄 서도 돼? 여자가 줄 서도 되지 않아요? 이해 갔나요? 그럼 지금 여기서 해석을 하는 건 이런 표현입니다. 첫 번째, 이 남자 여자 조합은요, 무조건 남자애들은 어디 줄 서야 돼? 홀수 번째. 그럼 잘 봐. 6자리 중에 3자리에 뽑아 앉히는 게 아니고요, 이 남녀 문제는요, 남자애들은 무조건 홀수 번째 앉아야 돼요. 그럼 잘 봐. 3명인데 자리 3개야. 3명을 3자리에 줄 세우는 게 몇 가지야? 3팩. 여학생들도 여학생 3명을 3자리에 앉히는 거야. 몇 팩? 3팩. 몇 가지? 그런데 여기 그 다음 조합도 보니까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. 이것도 어때? 여자애들이 무조건 홀수 번째, 남자애들은 무조건 짝수 번째. 그럼 아까랑 답이 똑같다고 하는 거죠. 그래서 36에 곱하기 뭐 해주면 됩니까? 2까지 해버리면 되겠죠. 72가지로 됐나요? 이거 보겠습니다. 지금은 이렇게 얘 한 줄여보자. 그러면 이렇게. 약간 어떤 문제이냐면은 남자 사이에 여자가 한 명 줄 서는 경우, 이 5명을 줄 서는 건 맞는데 남자 사이에 여자 한 명이 와야 돼요. 그래서 이 뭐뭐 사이의 문제도 뭐랑 좀 똑같냐면요, 묶는 문제, 이웃하는 문제랑 똑같습니다. 그래서 쌤은 좀 구분짓기 위해서 박스를 쳐서 문제를 풀 건데, 한번 해석을 해보니까 남자 몇 명 있어? 2명 있지. 여자 몇 명? 1명 안에 들어오고 싶대. 그러면 남자 사이에 여자 1명만 들어오는 거 맞습니까? 요거 박스 칠 겁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여기 무조건 남자 오는 거고요, 여기 여자 오는 거예요. 됐나요?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아까 이 5명을 줄 서고 싶은 거잖아. 근데 몇 명 있어 여기? 아직? 3명밖에 없죠? 그럼 몇 명 남았어요?
2명 남았네? 여기까지 와줘야 돼. 뭐 사이의 문제는 이 박스도 만들어줘야 되지만 남은 인원도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. 됐나요? 가볼게요. 박스 먼저 풀 건데 양쪽 여기에 사이드에 남자애들 올 거잖아요. 남자 몇 명 있습니까? 2명. 2명 여기 두 자리에 줄 서야 할 거예요. 몇 팩입니까? 그 다음에 여기 누가 올 거야? 여자 3명 있는데 3명 중에 1명 오겠죠? 얘까지가 박스 끝난 거야. 다시 말하면 얘까지 경우의 수를 구했더니 남자 줄 섰고 여자 1명 줄 선 거 맞죠? 그럼 남은 여자는 여기 줄 서야 돼. 근데 뭘 조심해야 되냐면요, 꼭 5명을 줄 세울 때 이 남자 여자 껴있는 여자 이 남녀남이 맨 앞쪽에 올 필요는 없다는 거야. 뭘도 상관이 없어요. 맨 뒤 가운데 와도 상관이 없어요. 그럼 다시 말하면 어떤 편이냐? 우린 결국 맨 마지막에 이 박스랑 얘랑 얘 이 3명을 뭐 해줘야 돼요? 이 3명을 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거죠. 남은 여자 2명만 줄 세우는 게 아니에요. 이 박스까지 한 번에 줄 세워주셔야 됩니다. 됐나요? 뭐 양 끝에는 방금 풀면서 했는데 뭐 상관없겠다. 뭐 이런 거에 6명 줄 세울 건데 남자가 양 끝에 오고 싶대. 그럼 무조건 양 끝에 누구밖에 못 와? 남자밖에 못 오잖아. 그럼 자리는 몇 개? 자리는 2개. 사람 몇 명? 3명. 그럼 3명 중에 2명 뽑아줘야 되니까 3명 중에 2명 뽑아서 줄 세워주시고, 그 다음 생각해야 되는 건 2명만 줄 선 거야. 몇 명 남았어? 4명. 4명 조건 있어 없어? 없어. 그냥 줄 세워. 여기 남은 4자리 그냥 줄 세우는 거예요. 4명 줄 세우고 몇 팩? 4팩까지. 됐나요? 그래서 이게 좀 제일 기본 문제들이 되는 거고, 마지막 딱 한 가지만 하면 이제 끝납니다. 알겠죠? 요거 말고 다른 유형도 있긴 하겠지만 이게 좀 잘 많이 나오는 유형이니까요.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. 적어도 문제인데 요 적어도 문제는 좀 낯설 겁니다. 그래서 좀 어려워하긴 하는데 잘 해볼게요. 알겠죠? 왜 지웠지? 얘랑 가려고 했는데 계속. 약간 이런 표현이야. 적어도 한쪽 끝에 남자가 오는 경우, 이런 거. 우리가 6명을 줄 세울 건데요, 적어도 한쪽 끝에 남자가 오고 싶은 겁니다. 그럼 볼게요. 6명을 줄 세울 건데 적어도 한쪽 끝에 남자가 오고 싶다는 건 남자를 어떻게 줄 세워달라고 하는 표현이냐면요, 왼쪽에 남자가 오면은 오른쪽에 누가 와도 돼? 여자가 와도 돼요. 적어도 한쪽 끝에 남자라는 건 한쪽만 남자로 채워도 돼. 근데 이게 적어도 한쪽 끝이기 때문에 여기가 남자지만 반대로 어디가 남자여도 돼요? 오른쪽이 남자여도 돼요. 근데 이 적어도라는 표현 선생님이 뭐까지 좀 알려주고 싶냐면요, 적어도는요 얘랑 좀 비슷한 의미입니다. 이상. 그러면 적어도 한쪽 끝이라는 건 한쪽만 남자도 있지만 뭐도 있다는 거야? 이상이니까 한쪽뿐만 아니라 둘 다 남자도 돼요. 그래서 지금 적어도 문제는 이런 문제인데, 그 쌤이 이제 뭐를 좀 알려주고 싶냐면요, 적어도 문제는 예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. 여사건이라는 말 들어본 적 없긴 할 텐데, 여사건이 어떤 표현이냐면요, 잘 봐요.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몇 개입니까? 3개죠. 뭐 적다만 적을 수 있지만 3개입니다. 나는 그러면 생각하기를 요거 말고 뭐를 풀어볼 거냐면요, 우리가 원하는 거에 반대, 여사건, 나머지가 구하고 싶은 거예요. 그럼 이거의 반대만 못 가야 되나? 남여, 여남, 남남, 뭐 있겠어요? 여여. 그럼 내가 구해야 몇 가지야? 한 가지로 바뀌었죠. 그래서 6건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, 약간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6건으로 문제를 푸는 건데, 약간 문제를 보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것보다 구해야 되지 않아야 되는 게 더 적어요. 그래서 구하지 말아야 되는 걸 구한 다음에 푸는 거야.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건 뭐 있냐면요, 내가 얘를 구해볼게 얘들아. 여자 3명 있죠?
여자 3명이 양쪽 끝에 오는 거 얼마입니까? 3P. 나머지 몇 명? 2명 줄 세웠으니까 4명 남았죠. 4명 줄 세우기 4팩. 얘냐? 응. 근데 잘 봐야 되나? 이게 답이야? 내가 구하기 싫은 거거든요? 이게 답입니까? 답은 아니에요. 그래서 여사건 조심해야 되는 건 뭐였냐면요. 여사건 구하는 건 쉽거든? 근데 전체에서 빼줘야 돼. 내가 궁금하지 않은 걸 전체에서 빼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전체 몇 팩일까요? 6명 줄 세우는 거니까 6팩에서 144를 빼는 게 답인데 잘 봐. 원래 몇 개 구했어야 돼? 나 몇 개 구했어? 하나, 2개 구했죠? 이게 여사건이야. 내가 구하는 것보다 구해야 되는 게 적기 때문에 그거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. 됐나요? 유형이 좀 많긴 한데 빨리 해볼게요. 그래야 이따 시간을 좀 알 것 같아서 테스트를 몇 분에 봐야 될지. 좀만 집중해주세요. 알겠죠? 금방 끝납니다. 얘부터 볼게요. 지금 이거 5개 문자 중에서 3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건데 약간 문제를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에요. 얘들아, 지금 이 스마일, 이 철자, 알파벳이 같은 게 있나요? 다 다르죠? 그러니까 서로 다른 5개를 3개를 뽑아서 줄 세우는 거야. 뭐야? 5, P, 3 끝이죠. 5부터 시작해서 3개 5, 4, 3 그래서 이 순혈과 조합에서 얘들아 식이 좀 많이 짧아요. 알겠죠? 보겠습니다. 잘 읽어보면은 1학년 학생 3명, 2학년 학생 4명을 줄 세울 건데 1학년 학생 이웃해달래. 아까 이웃하는 문제 어떻게 하자고 했죠? 묶자고 했었죠. 1학년 3명 묶을게요. 총 몇 명? 하나, 둘, 셋, 넷, 5명. 5명 줄 세워줘. 우리 이웃한 인원 뭐 해달라고 했죠? 줄 세워달라고 했었죠? 그렇죠. 126, 720. 이웃하지 않은 문제 어떻게 보자고 했었죠? 칸막이. 다시 말하면 남자를 사이사이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여자 먼저 줄 세울 겁니다. 여자 몇 명 줄 세울 겁니까? 3명. 내가 사이사이 뭐라고 했었죠? 여기만 세는 거야? 아니죠. 양쪽 사이드 세는 거예요. 그래서 약간 사이사이는 인원수보다 하나 더 많습니다. 남은 4자리 중에 몇 자리? 2자리 골라서 줄 세워주세요. 4P까지. 얼마입니까? 6. 얼마예요? 4부터 시작해서 2개. 4, 3, 12. 72가지가 다 맞죠? 깜짝이야. 남학생 3명, 여학생 4명을 일렬로 세우려고 하는데 양 끝에 여학생이 오고 싶대요. 그러면 지금 7명 줄 세울 건데 양 끝만 잘 살리면 돼. 왼쪽에 누구 오자고요? 여학생. 여학생 몇 명 있어? 4명. 몇 자리? 2자리. 4명 중에 2자리에 앉을 2명 뽑는 겨 4P2로. 그럼 조건 끝. 7명 중에 2명 줄 세웠어요. 몇 명 남았어요? 5명 안에 줄 세우면 돼요. 5패. 나는 이제 이 몇 명 줄 세우는 걸 빠르게 우리가 공식화했기 때문에 답을 빨리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. 됐나요? 좀 답이 큰데? 12 곱하기 12가 144겠죠? 거기다 0 붙이는 거니까 5번. 다음에 좀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 뭐 있냐면요. 이렇게 적어도 있지만 인근 알파벳 자음과 모음이 좀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자음과 모음 너네 알죠? 그래서 지금 보니까 S는 자음이고 I는 모음이고 L은 자음이고 E, N, T까지. 그래서 알파벳에서 모음은 아, 에, 이, 오밖에 없으니까 5개밖에 없다는 거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. 문제는 요건데 우리 적어놓은 문제 어떻게 풀겠냐면 6건으로 방금 문제를 풀기로 했었죠. 6개 문자 나열을 할 건데 바로 문제를 푸는 건 아니야. 해석을 해보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?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고 싶은 거니까 모음이 오면 자음이 오면 되고 자음이 오면 모음이 오면 되고. 근데 이상이라는 표현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쌤이 모음이 궁금한 거예요.
총 몇 개? 근데 쌤은 요거 구할 바에 뭐 구하자고요? 자음 구하죠. 더 쉬우니까. 됐어요. 자음 양 끝에 줄 세울까 얘들아? 몇 개? 4개 중에 2개. 아까랑 똑같은 거 아닌가? 왜냐면 6개 문자 중에 2개 썼어. 몇 개 남았어? 4개 남았죠. 4패. 얼마? 근데 쌤이 생각해줘야 되는 거, 요거 답이라고 했어요? 아니라고 했었죠? 6건이니까 뭐에서 빼줘야 돼? 전체 구하는 거 몇 팩입니까? 6팩, 720. 그래서 6건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됐나요?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. 기존 쌤이 재원생들은 그 3의 배수를 좀 많이 언급해줬었는데 혹시 3의 배수는 어떻게 만들죠? 지금은 3자리 자연수인데 이 3의 배수를 구분하는 방법은 몇 자리 자연수든 다 더해서 3의 배수가 나오면 돼요. 숫자가 다 더해서. 그래서 이 3배수를 구하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. 너네가 0부터 4까지 숫자를 조합해서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돼야 돼요. 더했을 때. 그래서 쌤은 보통 어떻게 구하냐면 제일 작은 숫자 먼저 집어넣어요. 0이랑 1. 나머지 숫자 집어넣는 거야. 2, 3, 4. 2 넣어볼게. 어때? 더하면 3. 그럼 이거로 뭘 만들든 다 3의 배수라고 하는 거야. 왜? 120 어때? 210 어때? 102 어때? 아닌 것 같지만 돼요. 3의 배수야. 알겠지?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. 그럼 잘 봐요. 0, 1을 제일 작은 호 썼으니까 그 다음 3배수 조합은 뭐겠어요? 0, 1, 3 차이 나야 되니까 5인데 5가 없잖아. 그럼 0, 1은 끝난 거야 이제. 그럼 이제 0, 1을 제일 작은 거로 보는 게 아니고 0, 2를 제일 작은 거로 봐달라고 하는 거죠. 그럼 0, 2 다음에 1은 안 쓰는 거고 3이랑 4 중에 뭐 쓰는 거 있습니까? 4 어때? 다 더했을 때 뭐 나와? 6 나오니까 얘도 이 조합으로는 다 3의 배수가 나오는 거예요. 됐나요? 이제 0, 2도 없어. 0이 7이니까 0, 3은 안 될 거고 0은 끝났어요. 그러면 이제 제일 작은 거. 그럼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거 1, 2 쓰는 거지. 그럼 1, 2는 이미 더하면 3이네? 그럼 그 다음 건 3배수. 되죠? 1, 2, 4는 안 되고 그럼 1, 2도 끝난 거야. 그럼 1, 3, 4 안 되죠? 그럼 1도 끝났어. 2, 3, 4 더하면 어때? 9. 그래서 요 조합으로는 어떤 자연수를 만들든 다 3의 배수가 되는 건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잘 봐. 이 2, 3, 4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뭐 234도 만들 거고 243도 만들 거고 뭐 324도 만들 거고 여러 가지 만들겠죠?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이 세 개의 숫자로 뭐 만든 거랑 똑같아요. 그냥 이 세 개의 숫자를 줄 세우는 거랑 똑같은 거야. 자연수 만든다는 표현이. 그럼 이 세 개의 숫자를 세 자리에 줄 세울 거야. 몇 팩입니까? 근데 이들은 좀 달라요. 막 줄 세울 거야. 012 줄 세워볼게. 012, 021, 120, 102. 근데 이거 어때? 3의 배수는 맞지만 그쵸, 두 자리의 자연수로 해석하는 게 맞죠. 0이 없으니까. 그래서 안 돼요. 그래서 이 자연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뭐가 좀 중요하냐? 0을 쓰는지 안 쓰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조건, 이 보기에서 숫자 조합에서 0이 나오죠? 조금만 더 신경 써줘야 돼. 조심해야 됩니다.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요. 그냥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잘 봐. 문제 푸는 건 똑같아. 우리 0, 1, 2로 줄 세울 거야. 그럼 여기 누구 올 수 있죠? 원래 세 개 중에 하나잖아. 누가 뭐다? 0이 못 오잖아. 그럼 0 빼고 두 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. 그럼 1 썼어. 그럼 이제 0이랑 2 남았죠? 여기 누구 못 옵니까? 1 못 오죠? 그럼 1 아까 지웠으니까 남은 0이랑 2는 어때? 아무거나 되죠? 두 개 중에 하나. 근데 이게 마지막까지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지막 숫자 한 개밖에 안 남았어요. 나머지 2 한 개. 그래서 네 가지가 나옵니다. 그래서 앞에가 0을 못 쓰다 보니까 3, 2, 1이 아니고 0을 제외하고 2, 2, 1이라는 거. 이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.
그래서 여기가 다 네 가지로 나온다. 알겠죠? 그래서 0이 B면 뭐 쉽게 풀 방법은 없습니다. 그냥 다 세야 돼요. 알겠죠? 6가지니까 10 다 더하면 20으로 구해주면 되겠죠. 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요? 방금 14한 거죠. 15까지만 보겠습니다. 요거는 솔직히 이제 사야줘도 되는 문제긴 한데 이렇게 사전식 배열이라고 말 그대로 이제 사전식 배열 제일 빠른 거 A, 제일 느린 거 Z 이런 느낌인데 이게 A, B, C, D이다 보니까 약간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 A, B, C, D를 사전식 배열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 오는 문자는 뭘까 얘들아? 빠른 거 먼저 쓰는 거야. 알파벳 순서대로 빠른 거 먼저 쓰는 거예요. 저걸 조합해서 이렇게 5개의 문자를 만드는 건데 5개의 글자로 만드는 건데 A, B, C, D를 조합해서 만드는 건데 사전식 배열이다 보니까 제일 먼저 오는 거 A, B, C, D, E, F 이렇게 읽잖아요. 제일 먼저 오는 거 순서대로 쓰는 건데 이 A, B, C, D로 한 번씩 사용해서 사전식 배열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오는 거는 그냥 A, B, C, D야. 이 순서대로. 그럼 두 번째는 뭐겠어? A, B, C, E, D입니다. 이해 가시나요? 이해 안 가요? 이게 좀 어렵긴 한데 그러면 뭐로 가볼까? 그럼 맨 마지막에 오는 건 뭘까? 맨 마지막에 오는 건 E, D, C, B, A인데 말 그대로 사전식 배열이다 보니까 이 제일 먼저 앞에 오는 알파벳을 제일 먼저 써줘야 되고 약간 뭐랑 똑같냐면은 1000 다음에 숫자가 1001이 오잖아요. 약간 이제 1의 자리를 바꾼 다음에 그 다음 거 뭐 오는 거냐면은 우리 1010이 오려면 그 전에 뭐까지 와줘야 돼? 1의 자리 중에서 제일 낮은 것부터 하나씩 올라가면서 제일 큰 것까지 온 다음에 바뀌는 거잖아 앞으로. 그래서 여기도 아까 어떤 표현이냐면은 만약에 이제 A, B, C, D, E, F, G 쭉 있다고 하면 이게 첫 번째잖아. 만약에 문자 그 알파벳이 더 있다고 생각해볼게 얘들아. A, B, C, D, E, F, G, H까지 오는 건데 우리가 5개 문자를 만들 거야. 그럼 제일 첫 번째 오는 건 A, B, C, D, E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번째 사전식 배열은 이제 그 다음 F가 있잖아요. 그럼 E를 빼고 F를 쓰는 거지. A, B, C, D, F로. 그럼 그 다음 배열은 F 다음 G 있잖아. 그럼 G 버리고 이제 F 버리고 G 쓰는 거야. 그럼 마지막 이제 A, B, C, D, H가 된다고 하는 거죠. 그럼 그 다음 알파벳은 뭐일 거냐? 이제 우리가 A, B, C, D를 했잖아요. 그럼 이제 여기 오른쪽 다 끝났지? 맨 뒤에 1의 자리? 그럼 10의 자리를 건드는 거야. 그럼 그 다음 5번째 뭐일 거냐면은 A, B, C 쓴 다음에 D 다음 알파벳은 뭐야? 2죠. 그 다음 이제 1의 자리를 또 이렇게 썼으니까 이 순서에 관해서 이 4개 중에서 제일 먼저 앞에를 쓰는 거야. D 쓰고 그럼 그 다음 뭐겠어? F 쓰고 그 다음 G 쓰고 그 다음 H 이렇게 쓰는 거예요. 사전식 배열이라는 게. 이해 가셨나요? 난 해볼게요. 알겠죠? 그래서 지금 약간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이 A, B, C, D 제일 첫 번째부터 E, D, C, B, A 제일 마지막까지 있을 때 요 문자 C, B, E, D, A가 몇 번째인지가 궁금한 겁니다.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앞에가 바뀌었네. C네. 그럼 내 말은 앞에가 A일 때 굳이 여기 뒤에를 우리가 정확히 어떤 문자가 몇 번째인지는 알 필요가 없다는 거야. 그냥 A일 때 몇 개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볼게요. A를 썼죠. 남은 알파벳 몇 개입니까? 4개죠. 그럼 이 4개를 그냥 우리가 뭐 하면 돼? 줄 세우면 돼요. 그럼 4개 줄 세우면 몇 팩입니까? 24겠죠?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돼요. 잘 봐. 내가 얘 가지고 와볼게.
얘 누구겠습니까? A, E, D, C, B. A 중에 제일 마지막인 거야. 그 몇 번째겠어? 24번째라고 하는 거야. 왜?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A는 고정하고 여기 나머지 4개를 B, C, D로 계속 돌렸으니까 맨 마지막에 24라고 하는 거죠. 그럼 쌤 말은 요 놈은 몇 번째일 거라고 하는 거야. B, A, C, D는 몇 번째일까요? 얘 25번째가 된다고 하는 거야. A 고정하고 뒤에 다 돌렸지.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할 게 없는 거야. 얘는 이제 A 중에 제일 마지막이니 그럼 이제 맨 마지막 앞에 거를 B로 바꾼 다음에 나머지 4자리를 또 뭐로 푸는 거예요? 또 4자리 돌리는 거야. 그럼 쭉 가면 이제 또 B, E, D, C, A 올 거야. 얘는 누구겠어요? B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몇 번째야? 48번째. 그래서 우리는 A랑 B는 누가 누군지 몇 번째는 중요하지 않아. 그냥 몇 개 정도만 알면 돼요. 몇 번째까지 썼는지만.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이제 C를 정확하게 해부하자고 하는 거죠. 앞자리 C를 박았을 때 여기 누구 올 수 있어? 나머지 앞에 다 올 수 있겠죠. A가 올 수도 있고 B가 올 수도 있고 D가 올 수도 있고 E가 올 수도 있고. 그럼 C, A를 썼을 때 남은 알파벳 몇이에요? B, D, E잖아. 그럼 B, D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겠어? B를 쓸 수도 있고 D를 쓸 때도 있고 E를 쓸 때도 있겠죠. 근데 C, A를 썼을 때 제일 빠른 건 당연히 C, A 쓰고 남은 알파벳을 순서대로 쓰는 C, A, B, D이겠지만 그 다음 번째는 뭐겠어요? C, A, B를 쓰고 D랑 E 위치를 바꾼 E, D가 된다고 하는 거죠. 근데 원하는 게 뭐야? 여기 아니야? 여기? C, B 아니야? 그럼 여기도 우리가 정확하게 구할 필요 없다고요. 그럼 C, A를 했으니까 남은 자리 몇 개야? 3자리. 남은 알파벳 몇 개? 3개. 3개를 3자리에 배열하는 거야. 몇 팩? 3팩. 그래서 정리해주면 왜 A, B가 4팩 24개가 나왔냐? C 쓰고 여기 두 번째 자리 A, B, D, E로 나눠서 풀어보려고 봤더니 다 몇 가지 나와? 남은 자리 3개잖아. 3자리 계속 줄 세울 거야. 다 몇 가지 나와? 3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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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팩 나오죠. 6개가 4개 모여서 24개가 된 거예요. 그래서 이 A도 24개, B도 24개, C도 24개, A, B, C, D 24개씩 다 모여서 5개, 5팩 120이 되는 거고. 보겠습니다. 다행히 이 문제는 얘들아 조금 착한데 좀 어려워하니 일단 세볼게요. 알겠죠? 잘 봐. C, B 썼지. 나머지 6개는 그냥 세. 여기서 뭐 2개 또 나눠서 풀지 말고 다 세요. 알겠죠? C, B 썼죠. 누구 남았어요? A, D, E 나왔죠? 요 남은 3개 알파벳으로 구하는 거야. C, B, A 썼지. 그 다음 제일 빠른 거 C, B, A 썼지. 그 다음에 순서 뒤집어 E, D. 그럼 끝난 거예요. 그럼 C, B, D, D로 넘어가는 거야. 그럼 C, B, D니까 남은 앞에 뭐야? A랑 E 남았죠. 그럼 A랑 E로 푸는 거야. 빠른 거부터 A, E. 그 다음 거 EA. C, B, E 맞죠? 그 다음 빠른 거 A, D. 그 다음 DA. 그래서 쌤이 좀 이해를 잘 못해서 다 해주긴 했지만 요 문제에서 잘 보면 얘들아 C랑 B 고정하고 남은 이 알파벳 배열을 보니까 어때요? 거꾸로야 거꾸로. 사전식 배열은 A, D가 제일 빠르잖아. 그럼 완전 반대로 썼죠? 그럼 맨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지. 그럼 C, B 중에 제일 마지막이니까 몇 개? 6개겠죠. 그래서 정리하면 잘 봐. A 몇 개까지 썼어요? 24개. B 몇 개 썼어? 24개. C 다 쓰진 않았어요. C, A 몇 개 썼어요? 6개. C, B 중에 몇 번째야? 제일 맨 마지막 6번째. 이거 다 더하면 답입니다. 65. 만약에 문제에서 원하는 게 만약에 얘를 외웠어봐. 만약에 문제에서 원하는 게 얘였어봐. 그럼 어떻게 푸는 거냐?
여기까지는 똑같이 풀고 다 나눠서 푼 다음에 24, 24, 6 더하면 얼마요? 54? 그럼 얘가 55번째일 거 아니야. 55번째, 56번째, 57번째. 아니면 C, B에서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니까 여기 6 대신 3을 써도 더하던지 57로 됐나요?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전식은 너네 때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. 사전을 잘 안 쓰니까. 그래서 이렇게 알파벳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뒤에 뭐 숫자도 나오거든요. 숫자는 조금 쉬울 수 있으니까 해보고 또 다 틀려오면 됩니다. 알겠죠?